또 제 책을 이제 책을 사갖고 오셔가지고 제가 악필이거든요. 사인까지 해드렸습니다. 제가. 네. 천안 아산 지역의 아동심리센터가 한 100개 정도 되는데 네. 엄 대표님이 이거는 내 최대 강점이다 하는 거 있어요? 남성이라는 점이 강점입니다. 아 그래요? 아동복지라든가 아예 사회복지 쪽의 학문이 발달해서 아동 상담 쪽으로 오는 케이스들이 네. 이제 학교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거의 99.98% 정도가 여성이라고 봐도 무한히 아닐 그러겠네. 정도로 거의 대부분 여성분들이에요. 남자아이인데 과잉 행동이 보이는 맞다. 아동들 같은 경우는 그러겠다. 여성 상담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서 만만하게 보일 수 있거든.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체력적인 부분도 있고 저희 기관에서는 칼싸움 아이가 원하면 상담사가 이 장갑이 있거든요. 보호장구. 끼고 이렇게 해요. 맞아도 안 아프게 맞아. 상담사가 안 아파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보호조 차고 칼싸움 진행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러니까 그런 게 장점입니다. 놀이한다 그러면 그냥 뭐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파는 완구를 갖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히 만든 걸로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놀잇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놀잇감 선택에 있어서는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레고 같은 거는 취급을 안 해요. 치료의 목표는 아동과 상담자가 놀이를 통해서 교류하는 과정인데 네. 레고는 교류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혼자 조립하는 맞아. 거니까. 그런 선택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고 이제 방에 레고가 숨겨져 있거든요. 네. 레고가 오히려 효과적인 아동들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잠깐 꺼내놨다가 이렇게 놀이가 진행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아이들이 놀잇감을 통해서 대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화를 했는데 단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다양한 놀잇감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요. 대표님 같은 경우는 남자라는 게 이제 최대 강점인데 반대로 나 요건 좀 단점이다 하는 거 있어요? 단점이 남자여서 그게 왜냐면은 남성이다 보니까 여자아이는 상담할 수가 없어요. 성적 이슈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안 되기 요즘 때문에 최고 민감하죠. 아예 초반부터 차단을 해야 돼서 그래서 이제 저한테 받을 수 있는 아동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는 제 기준으로는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유튜브 영상을 그걸 보시고 저한테 꼭 상담을 받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이 종종 있으시거든요. 예. 근데 아이가 여자아이야. 죄송합니다. 일단은 남자인 게 장점이면서 단점인 거고 남자 여자의 비율은 희한하게 네. 연도마다 틀리더라고요. 아 진짜로? 네. 2015년도에는 네. 여자애들이 막 한 70% 계속 쭉 오다가 16년도니까는 남자애들이 쭉 오고 더 재밌는 거는 이름이 비슷한 아이들이 몰아서 와요. 이름 유행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대표님처럼 본인 직업이나 살아온 얘기 해주실 분들은 요 밑에 공식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심리상담 한 9년 하다 보니까 직업병이나 버릇 같은 거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관찰하는 게 조금 생겼고요. 직업병은 시간관념이 좀 생겼다는 거. 딱 뭐 하다가 딱 보면 40분이네. 왜냐면 놀이 시간이 40분이거든요. 이게 시간 맞춰서 아이 종교를 하는 것도 치료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하시면서 이건 좀 힘들다 하는 부분 있어요? 번아웃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 심리 상태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상담할 아이들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내 쉼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던 시점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상담 케이스가 확 줄어서 그래도 조금 이제 앞으로 더 이제 향후 5년, 10년 더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 심리 상태에 대한 어떤 소진 부분들을 항상 체크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을 받고 그러겠네. 아동 심리 상담 하시면서 보람 있거나 재밌었던 에피소드 있을까?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볼 때 그때 이제 보람을 되게 많이 느끼고 변화될 때 얼마나 좋겠어. 희열 같은 게 막 느껴져요. 막. 그거는 좀 좋은 케이스고 진짜 9년 동안 아동 심리 상담하면서 만났던 최악의 케이스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어른으로 치면 약간 진상 같은 케이스 있을까요? 아동이 아니라 부모님이 한 분 갑자기 생각이 나요. 부모님이 네. 학교에서 좀 트러블이 있었지만 심리적으로 막 크게 데미지 있고 뭐 그런 아동은 아니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막 조금만 뭐 해도 막 계속 전화를 해주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상담하는데 부모 상담을 주 5회 하고 있으니까 전화 상담으로 해드리는 것은 뭐 상관이 없는데 상담사 직업이라는 게 전화 받기가 되게 어려운 사항이 되게 많거든요. 상담 중일 때는 전화 받기가 어려운 사항이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도 잘 이해를 못 하셔서 다른 상담센터로 가셨던 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아이하고 이제 막 치료적 관계 나포 형성하고 이제 좀 변화가 막 보이려고 하는데 이제 타기관을 이동하신다고 하시니까 너무 되게 아깝다. 안타깝고 아쉽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요. 시청자 헌터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월 수입은 어떻게 되세요? 상담 케이스가 많이 줄어가지고 네. 많지는 않은데 평균적으로 보면 네. 250 이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상담센터에서 근무하는 아동심리 상담사 같은 경우는 거의 프리랜서라고 보시면 되세요. 건 바이 건으로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동을 한 명 상담을 하게 되면 주의를 하게 되면 한 달에 4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퍼센테이지 뭐 50% 60% 받게 되면 뭐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6만 원인데 50% 하니까 3만 원이면 한 명 받으면 12만 원의 수입이 생기는 그러네.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렇게 네. 계산하면 빠르겠네. 네. 상담사 역량에 따라서 그렇죠. 급여 부분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네. 만약에 이제 석사학위보다 박사학위가 있으시면은 상담 비용이 더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아동 심리 상담 쪽을 하고 싶어하는 그 후배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러면?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건 놀이치료인데 이건 장기 치료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장기 치료하면 6개월 이상, 1년 이상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상담 기법들이 장기 치료인데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아동심리 상담사를 공부해서 되고자 하신다면 단기 치료 기법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들을 익히시는 것이 직업으로서 수익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5년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인지행동치료로 네.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신데 그게 대표적인 단기 치료 기법이거든요. 특정 행동이 나오면 단기 개입하고 바로 그 변화하는 그 과정을 나타낼 수 있는 기법들을 익히시는 것이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제 5년 박사님이 나오실지도 모릅니다. 누가 될래나? 어느 분이 되시겠죠. 대표님이 되면 안 돼? 아 저는 정신과 학위가 없어서 오은영 박사는 의사죠, 그래도? 네네 의사. 엄관영 대표님이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 그러면 뭐가 있어?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이곳이 상담센터가 아니라 어떤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부단히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포토전을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작은 도서관을 한 공간에 이제 좀 구비를 해놓는다던가 이제 그런 노력을 했었고 코로나 기점으로 해서 비대면 부분들이 많이 일상화됐잖아요. 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놀이치료에서 이 비대면을 어떻게 적용할까 그리고 이제 비대면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의 학령기 생활이 전혀 틀려졌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거의 안 갔잖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코로나가 시작해서 딱 첫 세대가 돼버려서 그러니까. 생활 양상 패턴들이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심리학 이론들은 다 대면 활동들을 하던 학교 생활을 하던 아동들 기반으로 정립이 되는 건데 새로 정립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어떻게 하면 놀이치료를 할 수 있을까? 비대면으로 놀이치료를 하려고 하게 되면 부모를 교육시켜서 부모가 직접 놀이할 수 있는 방식의 놀이치료 방식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촬영하러 올라와 주신 우리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제 책을 이제 책을 사갖고 오셔가지고 제가 악필이거든요. 사인까지 해드렸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뭐 관심 있는 분들은 구입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인 원하시면 제가 찾아가서 해드리겠습니다. 방문 사인 서비스. 방문 사인 서비스 녹화 소감 및 후기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업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제가 가졌을 때가 20, 30대였던 것 같은데요.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그 직업에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헤드헌터 윤지영님의 이런 영상들이 그런 고민들을 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만나뵈니까 반갑기도 하고 놀이치료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알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대표님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헌터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고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진행의 사람을 좋아하는 헤드헌터 윤재홍이었습니다. 인성이 미래다. 놀이가 미래다. 안녕. 안녕.